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2022년 11월 2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저일 대비 1.93% 상승한 36,9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좀 다행인 건 만약에 오늘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음봉이 나왔다면 이게 다시 또 저점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일단 다행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한 지지부진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청약일 무렵 한 29, 31대 요 정도에 다시 한번 좀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가중산술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주저리 뭐 이렇게 많이 써 있네요. 요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2차 발행가 결정 모형. 오늘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 그중에 11월 23일 오늘 가중산술 평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118억 5,700만 원, 거래량은 32만 4천 주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을 기준일로 했을 때 보면은 일주일 가중산수 평가가 오늘이 기산일이었다 치면은 36,000원이 36,2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만약 요 36,000원이 기준 주가가 된다는 가정하에 할인율을 25%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율 25, 1 빼기 0.25는 0.75니까 36,000원 곱하기 0.75는 27,000원. 그러니까 36,000원이 기준 주가가 된다는 가정하에 할인율 25%니까 27,000원이 2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요 2차 발행가 27,000원이 결정이 된다면 1차 발행가는 37,000원이죠. 37,000원보다 37,000원보다 요게 낮으니까 최종 발행가는 27,000원으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까지만 놓고 본다면요. 그래서 이게 36,000원이라는 가정하에 본다면 27,000원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어제 왜 3차 발행가는 말하지 않느냐라는 분이 이제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거 우리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잠시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확정 발행가는 이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금액이고 그리고 기준 주가 60%중 높은 가격을 선택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요. 이건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혜택이 가야 돼요. 그래서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로 구하는 게 원칙이긴 해요. 왜? 주주에게 혜택을 주려면 낮은 금액으로 산정을 해야 하니까요. 근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해 주었는데 갑자기 주가가 뻥뻥뻥 올라가요. 그럼 투기 요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요. 막말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원으로 확정 발행가가 결정이 되었는데 청약일 무렵 창역일 무렵이요. 갑자기 상한가 3번 간다면 10,000원 한 개 상한가 3번 가면 22,000원이에요. 약. 그러니까 3일 만에 더블 이상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상증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유증받을 주식은 나중에 입고되니까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 막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유증을 이용해서 투기로 전략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자본시장을 위해서 제한을 두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주가가 상승하는 거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상한선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확정 발행가액인데 뭐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로 합니다. 다만 요게 전제 조건이죠. 삐삐삐 해서 봤더니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액이 주어는 낮은 가액이 되겠죠. 요 낮은 가액이 첫 번째, 요 낮은 가액이 청약 일정 과거 상거래일부터 5월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 주어가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가격, 그러니까 확정 가격이 되겠죠. 확정 가격이 요 과거 상거래일부터 5월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가에서 곱하기 0.6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 일정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가 곱하기 0.6을 한 가격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대충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청약 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 말이라 함은 청약일 전 3거래일 1, 2, 3, 28일부터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그러니까 24일, 25일, 28일 요 가중산술 평가가 이를테면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4, 25, 28일 동안 우리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막 하고 있는 거 요게 했더니 5만 원이 나왔어요. 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할인율 40% 적용한댔잖아요. 할인율 40%라 하면 1 빼기 0.4는 0.6이잖아요. 5만 원 곱하기 0.6 하면 3만 원이죠. 3만 원. 요거 일단 3만 원. 그리고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우리 좀 전에 그냥 오늘 그냥 36,000원이 됐으니까 2차 발행가가 27,000원이라고 예상을 할게요. 근데 요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요 낮은 금액이 27,000원이 됐어. 근데 이 27,000원이 요게 아까 5만 원 곱하기 0.6 했으니까 3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27,000원 요게 확정 발행가고 1차, 2차 발행가 중에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24, 25, 28 요거 28, 24, 25 요때 가중산술 평가가 5만 원이야. 근데 요거 곱하기 0.6 하랬잖아요. 5만 원 곱하기 0.6은 3만 원이잖아요. 요게 요 가격 중에 낮은 거. 요 확정 발행가가 낮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낮으니까 요게 낮으면 뭘로 안 돼? 요거 과거 3거래부터 5거래까지 가중산술 평가에서 할인율 40%를 적용한 거. 그러니까 5만 원 곱하기 0.6 한 거를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지금 우리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했는데 1차 발행가는 37,000원이 됐고 오늘이 만약에 그냥 2차 발행가 결정한 날이 됐어요. 그게 36,000원이 돼가지고 오늘 확정 발행가가 27,000원 됐다고 해요. 근데 요 27,000원이 요 24, 25, 28일 날 요날 5만 원이어서 곱하기 0.6 한 3만 원보다 낮잖아. 낮으니까 요 5만 원 곱하기 0.6 한 거 3만 원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요 정도면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확정 발행가가 27,000원일 때 오늘 기준으로 36,000원일 때 27,000원이었잖아요. 보시면 36,000원일 때 확정 발행가 27,000원이었는데 요 27,000원이었을 때 임계점 그러니까 상한선은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곱하기 0.6이잖아. 그러니까 45,000원 곱하기 0.6 하면은요 딱 2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000원일 때는 45,000원 이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한선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근데 만약 확정 발행가가 1차 발행가 31,700원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임계점은 51,150원입니다. 그러니까 51,150원에서 요 상거래부터 5거래까지 가중산술 평가가 형성이 되면은 상한선 요 곱하기 0.6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아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 주저리 써놓은 것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영상에서 계속 좀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나만 궁금한 거냐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솔직히 전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신주 인수권 매매를 흔히 말하는 우호 지분한테 저는 계약을 통해서 넘길 줄 알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LB는 지금껏 꽤 많이 좀 참신한 방법으로 지분 그리고 재무 구조를 개선한 적이 있었어요.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게 이제 엘레바 상각합병 때도 그랬었고요. 상당히 참신했고요. 그리고 폴첸 박사가 LB 주식 받아갔을 때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참신했었고 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좀 특이한 방법으로 참신한 방법을 많이 썼기에 이런 방법을 택할지 알았었고 게다가 이번 주주 간담회 때 주주들에게는 최대한 1억 개 그리고 또 공매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저는 머릿속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장에 팔지 않고 우호 지분한테 넘기면 지분율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실 좀 최대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에 지분율 떨어지는 거 우호지분한테 넘기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그 물량이 공매도 측한테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게다가 이제 요 말뜻은 유증 흥행 성공까지 갈 수 있기에 이게 이제 일석삼조구나라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죠. 이걸 방송에서 말했으면. 예. 정말 천만다행인 게 이걸 영상에다 대고 말하지 않았다는 게 그나마 좀 순화해서 신중 인수권 매매 저만 궁금한가요? 라고 했던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근데 결론은 보시면 일단 우호측 인수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장내 매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 간단하게 요거 우리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증권 신고서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거를 봤는데 진회장 같은 경우는 배정된 주식 수가 77만 1151주였어요. 그래서 예정 됐던 거는 10만 주 정도 참여를 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엘센 같은 경우는 배정 물량이 12만 5,308주인데 얘는 12만 5,308주로 다 들어올 걸로, 엘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현아 씨는 약 2만 주 정도 배정되는데 약 10% 정도, 그리고 이현수 씨도 뭐 8,000주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100만 주 정도 배정이 되는데 특관자 약 30%, 그래 30만 주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공시 내용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진회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6만 2천 주가 남는 거고, 이현아 씨 같은 경우도 2만 주가 배정이 돼서 아까는 10% 2,600주였나요? 근데 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면은 장내 매도를 했더라라는 건데, 요걸 이제 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배정을 77만 151주가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6만 2천 주만 참여를 해서 3만 8,250주는 참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회장이 매도를 했던 걸 보니까 이날 40만 주를 7,420원에 매도를 해서 이렇게 30억 가량 차익이 생긴 거고요. 11월 17일에는 약 14만 주, 요건 약 6,830원에, 그래서 약 10억이 좀 안 되게, 그리고 18일 날은 12만 4천 주, 매도가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6,400원이 좀 안 돼서 약 8억 가량, 그리고 11월 21일에는 4만 주를 약 6,300원 안 되게 해서 2억 5천 정도 차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진회장 것만 정리를 해보니까 요 원래 배정은 77만 1151주인데 요 매도를 70만 9151주를 했어요. 했더니 잔여 주식은 6만 2천 주가 남았고, 요거는 이제 유상증자 할 걸로 보여주고, 나머지 요 매도량 70만 9151주를 요날 이렇게 팔았고 요날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차익이 남았더니 요걸 합했더니 약 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이거 제가 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50%는 안 될 것 같은데 주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50억을 팔아서 다 본인한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세금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 그냥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글을 좀 써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계산상 편의상을 위해서 간단하게 50%라고 하면 25억이 지금 현금이 있는 거고요. 6만 2천 주를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6만 2천 주를 참여하게 되면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1차 발행가 3만 700원인데 계산상 그냥 3만 원으로 계산을 했고, 그리고 오늘 3만 6천 원이 나왔을 때 할인율 25%를 적용하니까 2만 7천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2만 7천 원일 때, 그리고 3만 원일 때 6만 2천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1차 발행가 3만 원일 때는 약 19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만 7천 원일 때는 약 17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 있는데 이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진회장은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진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이 이거였는데 참여를 요구했기 때문에 약 3만 9천 주 정도가 차이가 난 거고, 이현아 씨 같은 경우도 참여를 하지 않아서 보면은 원래 예정된 거는 요만큼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현아 씨, 이현수 씨, 그리고 진인혜, 진유림 양은
참여를 하지가 않았어요. 대신 엘셀은 예정했던 대로 다 참여를 하게 됐고, 원래 예정은 약 30만 3,574주였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거는 26만 1,478주인데 여기에 플러스 요것도 있긴 합니다. 요 분들은 예정에 없었는데 도순기님 여기 임원이죠. 그리고 김용우님은 둘이 해서 약 900주 정도 좀 더 플러스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만 2천주 가량 들어오는 것 같고, 차이는 약 4만 1천주.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거랑은 요만큼 차이가 나 보이고, 이현아 씨 같은 경우는 11월 16일 날 2만 666주를 배정된 모든 주식을 8,655원에 팔아서 약 1억 8천 가량 차익이 났는데, 이것도 세금 떼면은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좀 재밌는 게 가장 높은 가격에 팔긴 팔았습니다. 첫날. 이분이 먼저 파셔서 진해장이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번외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암 이현수 씨 같은 경우도 요날에서 한 8,000주를 요렇게 팔아서 한 5천만 원 정도 차익이 나는데, 요것도 세금 빼면 글쎄요. 그리고 두 따님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렇게 매도량 약 737주, 여기 732주 각각. 그래서 540만 원, 450만 원 같은 주식인데 좀 차이는 있네요. 매도하는 거에 따라서 요렇게 됐다라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제가 좀 늦게 할게요. 저도 축구 보고 싶습니다. 같이 응원해야죠. 화이팅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외쳐야죠. 힘차게. 그래서 내일은 제가 좀 늦게 와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대한민국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